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순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2달 만에 2,000포인트를 내줬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2,0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가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사임 소식을 호재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장 초반 코스피를 2,006포인트 선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나흘간 2조 이상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닷새 만에 순매수하고 있지는 하지만 매수 규모가 크지 않고 기관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 4흘간 조정받던 코스닥 지수 역시 오름세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2,003포인트, 코스닥이 51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도 남겨주시면 자세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께는 책 선물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집트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한 영향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포인트 상승한 2,00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99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바로 2,000포인트 회복한 이후에 2,00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규모가 잠시 줄어들면서 장중 2,000포인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오랜만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421억 원 매수 우위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도 290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를 대응하면서 7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4흘간 조정받았던 코스닥 지수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대비 상승폭은 둔화된 상태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1.7포인트 오른 51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22포인트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52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기타 법인 쪽의 매도가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 41억 원 매수 우위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도 22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대응하면서 1억 원 소폭 팔고 있고요. 오늘장 무엇보다도 프로그램과 기타 법인 쪽의 매도가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원 60전 하락한 1,123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1,125원까지 낙폭을 되돌리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오르자 여기에 환율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소극적으로 사고 있어서 환율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로 오는 대형 IT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3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대형 IT주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로 약세를 면치 못했던 자동차 관련주가 모두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부품주인 만도와 한라공조도 1%,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 역시 부진이 심했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반등 성공했습니다. 현재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모두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STX조선해양은 유럽의 크루즈선 수주 실패 여파로 1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1 개막과 함께 스마트폰 관련주가 오늘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근거리 무선통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 CNC가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T도 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유비벨록스가 2%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그젝스와 파트론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세대 이동통신 관련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원인텍이 7% 급등하고 있고요. RF텍도 4%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2% 강세 보여주면서 4세대 이동통신 관련주가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히토류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히토류 광산을 국가가 본격적으로 통제한다고 언급하자 히토류 관련주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해인과 대원, 화성, 시링도 디지털이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동호도 12%의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온과 한전산업도 2%, 4% 강세 보여주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일부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그리고 HK스탁 진용준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코스피가 외국인이 나흘 동안 2,3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같은 기간 5% 넘게 하락했었죠. 1970선대 마무리가 됐었고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면서 2000선 회복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인플레와 금리 인상 또 중동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사태 등을 근거로 2월부터는 증시가 다소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들은 다소 예상이 됐었지만 자, 지수가 이 정도로 빠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조정받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반등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 매도할 만한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락했던 건 다 외국인 매도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의 방향을 좀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 때문이다. 진용준 대표님, 우리 증시가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겁니까? 일단은 바닥을 확인한다라는 질문이 참 적절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바닥을 확인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확인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확인이라는 것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할 때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견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 하락을 막는 것만으로도 바닥 다지는 기간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했던 이유는 역시 수급,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에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외국인들이 1월 28일 이후에 연 8거래일 동안 3조 3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의 투자 메리트가 이제 좀 훼손이 됐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변심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신흥국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반대로 이제 그 선진국 시장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실시하고 있는 지금 신흥국에서 좀 자금이 이탈이 돼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는 뭐 공장 가동률이나 판매 가격, 원가율을 생각해봤을 때 뭐 신흥국도 펀더멘털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을 실현한다고 해도 아주 큰 이익을 가지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는 지속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매도세가 계속 기조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 대응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인 반등 시 현금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종목을 사들이는 게 맞는 건지 진용준 대표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중장기적 접근에서는 역시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더 추가로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지금 추세에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 무척 많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도 기술적인 반등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인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외인이 또 팔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만큼 오른 부분이 한 번에 반납됐죠.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동안 오른 것이 한 일주일 만에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코스피 지수가 한 9거래일 이렇게 음봉이 나온 게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정도 순간에 이 정도 어떤 투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역시나 우리 증시 아직까지 건강한 어떤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투자 심리도 아직까지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까지만 좀 외인의 매수세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외국인의 어떤 관심도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업종과 종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IT주들이 오늘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그간 낙폭이 크게 나왔던 조선주에도 역시 오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박상일 연구원님, 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가장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건 I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모멘텀도 있고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1분기부터는 디램 가격이 반등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이 기조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봤을 때 이번 달에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정도에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빠지고 있는 보험주나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은행,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업은행이나 KB금융을 매수하신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2살, 3살 정도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IT에 더불어서 은행주까지 관심 가져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략 토크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 배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포트폴리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박성일 연구원님 4가지 종목을 계속 들고 가시는데요. 먼저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항공 여객 수요는 지난 1월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죠. 오늘 장중 신고가를 냈었던 아시아나 항공 지금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은 9% 정도 났고요. 한진중공업 최근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조선주가 오늘 반등합니다. 한진중공업 역시 오늘 1% 정도 오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온미디어는 오늘 주가가 급락하던데 조금 뒤에 박성일 연구원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다소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4%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하실 종목은 없으시고요. 현재 4가지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시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AS 받아보죠. 일단 온미디어부터 AS를 좀 해드리면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온미디어 지분 매각 뉴스가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온미디어가 지분을 매각해서 CJ ENM의 뭐 재무적 상황을 좋게 한다는 시기가 좀 늦춰질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다음 달까지 한 15% 수익을 이미 난 종목입니다. CJ ENM으로 합병했을 때 그 합병 비율 자체를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주가는 아무래도 CJ ENM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텐데 재무적 상황이 개선되는 시기가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온미디어 지분 매각 그리고 온미디어 자회사 매각은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지금 장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CJ ENM이나 온미디어 주가를 좀 매수를 해두시면 한 달이나 2달 이후 주가가 좀 조정을 마쳤을 때는 뭐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온미디어는 계속해서 홀딩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3월 22일 재상장 할 때까지는 전략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3주 정도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재료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갈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통운 매각 같은 경우는 5월 달까지 아직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항공주 같은 경우는 실적은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분기, 3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료와 실적 호전을 생각을 한다고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충분히 15,000원까지 강력하게 홀딩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그리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진중공업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노조 측과 잘 협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한진중공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지분 가치, 부동산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주가는 4만 원대 이하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STX 조선해양과 더불어서 지금 악재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은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해보는 것이 맞지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는 기업을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과한 주가 하락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홀딩을 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온미디어만 오늘 좀 걱정이 되는 종목인가 싶었는데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한진중공업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졌었군요. 지금 현재도 5%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염려할 우려가 없겠다라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AS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용준 대표님 포트폴리오 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오늘까지 진용준 대표님은 한 가지 종목만 그대로 홀딩하십니다. PSK를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건데요. 오늘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수익은 마이너스 3%대의 등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진용준 대표님 두 가지 종목을 매도하시는데 두 종목 모두 손절가 이탈이 됐습니다. 남선 알미늄, 한양 디지텍 모두 1월 31일에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250원, 한양 디지텍 5,160원 주셨었는데 손절가 이탈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용준 대표님, 한 종목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하시네요. 네. 예. 일단은 PSK 외에는 추세를 깬 것으로 보고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추세 형성을 할 경우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PSK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구간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 없이 양호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는 것이고요. 또 PSK를 처음 추천드렸을 때 실적 호전이나 아니면은 증설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가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기관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8,000원만 확보할 경우에는 앞으로 한 9,000원까지는 쉬이 갈 수 있는 어떤 차트로 보입니다. 9,000원 이후에 2차 목표가는 향후에 다시 한번 매수세 판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진용준 대표님 종목까지 AS 받아봤고요. 이제 신규 종목 배틀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신규 종목 배틀 한 종목 들고 나오셨고, 진용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일단 한국타이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최근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동안 지분을 많이 보유했던 종목 말고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찾아봤는데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넥센타이어가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한데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외국계 펀드의 매수 지분 투자 이슈가 있었던 데 반해서 한국타이어는 크게 이슈가 없어서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빠지는 모양을 보여왔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를 지금 보자고 하면 주가가 빠질 때마다 더 매수를 해서 한 2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요. 한국타이어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타이어는 3만원대 밑으로 내려올 만한 주식은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히 3만원대 위에 있어야 하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좀 많이 팔면서 3만원대 미만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유 자체는 일단은 한국타이어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천연고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천연고무 가격이 횡보 구간으로 들어선다고 하면 한국타이어가 지난 연도 1분기에 보여줬던 놀라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는 외국인 매도가 지금부터는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경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강도가 확대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한국타이어 지분을 봤을 때 더 이상 외국인 매도가 확대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고요. 기관 매수세 그리고 대기 자금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가격대부터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31,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만하고요. 지금 지수가 크게 돌아서 준다고 하면은 33,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1,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정도로 설정을 하고 지금 오늘 크게 상승은 했지만 일단 29,000원이 오면은 매수를 하고 그 위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타이어 4%나 급등하면서 29,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가 아니라 29,000원까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상승폭이 다소 줄었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 27,9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진용준 대표님 세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XINC를 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XINC. 네. 어쩌면은 좀 급등주나 아니면은 나름의 작전주니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간에 소문이 꽤나 많았던 종목이고요. 아쉬움도 컸던 종목입니다. 그동안의 하락이나 기간 조정이 아주 길었는데요. 이 이유가 CEO의 어떤 자본에 대한 횡령 혐의로 지금 조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구본현 씨에 대한 어떤
전 대표죠. 이제는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미주 지역 전 LG 사장 출신이고요. 구자극 회장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어떤 대표도 새롭게 바뀌었고요. 만약에 대표 때문에 하락한 요인이 컸다면은 이번에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악재를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크게 유입되는 모습.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는 큰 매수세를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매수를 해보고 단기적으로 한 1, 2주 내에 목표가까지 한번 도달해보는 목표로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탄소 나노튜브 신규 사업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올라 있고요. 또 최근에 원자재값 급등 관련해서도 꾸준히 이런 희망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업도 앞으로도 크게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지금 11일 공시에서도 매출이 일단은 5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5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한 두세 배 이상의 멋진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어떤 시발점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종가 2,600원 부근인데 아래꼬리 주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 형성 이번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 가격은 네, 얼마대 잡아볼까요? 매수 가격은 2,580원에서 2,430원으로 드렸는데요. 예. 현재 구간 그보다는 약간 올라 있습니다만 오늘 충분히 또 기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600원 이하에서는 꾸준히 한번 모아볼 만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매도 가격은 단기적으로 2,370원만 깨지 않는다면 추세 형성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XINC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종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를 2,900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다음 종목은 역시나 한진중공업을 지난주에 제가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포트 들고 계신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추천하게 될까 싶었는데 제가 약간 늦은 관계로 추천을 못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오늘 사실 좀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급락할수록 꾸준히 담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오늘 급락하는 이유가 역시나 지금 구조조정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겠죠. 근데 이런 리스크는 역시나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향후에 기업이 건정성 면에서는 역시나 건강을 위해서 한번 몸살을 앓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1,800여 명인 직원을 1,400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 아래 이런 어떤 구조조정안을 건넸는데요. 이 부분에서 노조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이 된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빠르게 처리가 되기 위한 어떤 조속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향후에 후속 수주 기대감이나 또 실제 손사 과정까지 본다면은 향후에 주가에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약간 아직 불안한 감을 떨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37,500원 부근만 확보를 해준다면 단기적인 추세 형성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만 급락이고 내일의 추가 급락만 없다면은 역시나 박성일 연구원님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용준 대표님. 오늘 37,500원 선 지켜내고 내일도 급락하지 않는다면 매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 오늘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매수하기는 개인들이 타점을 잡기 사실 쉽지는 않은 위치입니다. 현재 구간 약간 급락 이후에 아래꼬리 달고 다시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 하락을 했다 다시 반복을 할지는 판단이 확실히 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매수를 한다고 해서 분할 공략을 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분량만 담고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분량의 반 이하만 오늘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접근하실 필요는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내일까지 확인하고 그만큼 안정적인 매수세를 또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매수세 확인하고 꾸준한 공략 가능하게 보입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어제까지도 꾸준히 이어진 점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겠고요. 진용준 대표님 오늘 이 종목 들고 나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리란 예상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포트에 제외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느 가격대 매수를 하신다는 건지 매수 가격 좀 자세히 전달 부탁드리죠. 일단은 제가 이 대본을 드릴 때만 해도 이 정도 급락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상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넓게 잡기는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36,350원 구간이긴 한데요.
아마도 오늘 종가상 37,000원 부근까지는 회복한 이후 종가를 마감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는 꾸준히 또 추세 형성을 해가야 될 바쁜 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주가상에서 이런 판단이 어렵다면은 역시 모멘텀상의 어떤 구조조정안이 어떻게 타결이 되는지 또 노사의 어떤 이런 갈등이 해결되는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런 사태에 비해서 하락률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또 회복도 이 정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직 볼 수 있다는 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퇴 분명히 편입한다는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가격대인 36,250원선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한진중공업이 생산직 직원의 대규모 정리 해고를 둘러싼 갈등으로 마침내 오늘 부산 영도 조산소 등 세 곳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 폐쇄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급락의 원인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의견도 한 번 더 듣고 가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한진중공업을 39,000원대 매수를 하셨거든요. 예. 그대로 홀딩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존전해 주셨는데 예, 어떻게 손절가라도 다시 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일단은 한진중공업은 지금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예상치 못한 악재가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장을 수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마찰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마찰을 겪는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기업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파업이라는 직장 폐쇄라는 좀 아주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손절 라인을 보자고 하면 한진중공업이 그동안 박스권 을 계속해서 형성해왔던 33,0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은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봤을 때는 한진중공업의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만큼 아주 큰 대규모 파업 공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펀더멘탈을 믿고 홀딩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진중공업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용준 대표님, XINC에 이어서 한진중공업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마지막 종목은 코엔텍입니다. 코엔텍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를 때는 역시나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급등락을 반복하지 않는 것만으로 봐도 최근 한 2주간의 조정 장세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지수가 하락할 때 따라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본연의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불안정성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코엔텍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한나라당 그 전몽준 전 대표가 대선 출마 관련해서 이런 어떤 테마를 또 타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테마에서 대선 테마만한 것이 요새는 최근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대선 테마에 그렇게 크게 편승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요. 하지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코엔텍도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코엔텍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테마주들도 상반기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크게 영향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한나라당 대선 테마 관련해서 지금 이 코엔텍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가방 컴퍼니나 여전히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도 코엔텍을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로 한 가지 더 두겠습니다. 코엔텍은 최근에 그 대선 테마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로서도 좀 꾸준히 우량한 업체라고 인정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한 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어떤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단기 급상승 가능 패턴으로도 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께도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현재 종가상으로 2,335원, 금일 한 4%가량 상승한 위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약간 조정 줄 때마다 좀 더 담아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로 2,350원부터 2,200원 부근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요. 2,400원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2,170원가량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7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2,700원 이후에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한 번 더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진용준 대표님의 신규 배틀 종목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로 참여하는 방법 이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문자 종목 상담 남기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이 열려 있고요. 방금 보신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19만 5천 원에 25% 가지고 계시다고요.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5602님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급락장 속에서도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1.7% 강한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바닥권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는데요. PBR이 1이 채 안 되고 PER은 9배 정도 수준이어서 아직까지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음식료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예상하시는 것이 맞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박스권 자체는 19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를 형성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 5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아주 잘 하셨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고요. 주가는 지금 현재 기관이 어느 정도는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만 2천 원 정도 됐는데 박스권 상단 부분에 3분의 2 지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고 24만 원 정도 설정을 하신 이후에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CJ제일제당은 주가가 크게 급락할 만한 일도 없고 주가가 크게 상승할 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박스권 장세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급등주보다도 좋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있다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다시 2008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6%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519포인트 선에서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상담을 받아볼 텐데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자문형 랩 수수료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주가는 줄줄줄 내려왔었죠. 시장이 과도한 포화 상태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 때문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을 매수하신 분 7989님이시고요. 5만 5천 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주가가 내리기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진용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일단은 5만 5천 원이면 매수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매수 가능하다는 것은 손절가가 있을 때의 경우였습니다. 현재 구간은 어떤 5만 5천 원 부분에서는 차트상에서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만한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손절가를 제시할 수 있었던 한 5만 3천 원에서 5만 2천 원 부분을 깰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어떤 계단식의 연일 하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앞으로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에 그 펀드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이 아주 날렸을 때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들어갔던 어떤 펀드들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 펀드들이 최근에 어떤 이제서 좀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본전에 다 달았다 해서 튀어나오는 자금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자문형 랩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펀드 환매 물량을 잡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떤 그런 영광을 다시 찾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기색이 조금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셋증권이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떤 재평가 시점에서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추가적인 급락도 얼마든지 가능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 중장기적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구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단기적인 하락 이외에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적다는 점.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은 더 관망세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깊게 이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래에셋 증권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볼까요? BMW 미니를 판매하는 국내 수입 자동차 딜러로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도이치모터스를 6,7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6389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매도를 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매수한 가격 부근이네요. 예, 매수한 예. 가격 부근이신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블랙스톤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날부터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재료를 바탕으로 그 전에 미리 내부자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는 부양을 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가는 그 이후 어느 정도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모멘텀이 없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를 권해드리기도 좀 모호한 아주 애매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주봉상에서 5주 이평선을 지금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5주 이평선이 깨진다고 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신 이후에 20주 이평선에서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찾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자리에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시다가 5일선 그리고 주봉선, 주봉 5일선, 5주 이평선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개인 큰손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시장에 많이 떠돌 이후에 4,000원부터 지금 7,000원까지 급상승을 한 이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가 이어가지 않을지는 미리 매수를 하셨던 분의 어느 정도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눈치를 좀 잘 보시는 게 급등주 하실 때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4%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을 9,86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3737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키움증권의 시가총액이 다시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다우기술 자체 영업이익도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산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기술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다우기술은 더없이 좋을 만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여세는 더 몰아갈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예. 현재 구간 뭐 급등을 했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만약에 공략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꾸준히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편이 좋겠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에도 지금 크게 우려할 만한 어떤 급등은 아닙니다. 이런 급등세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앞으로 한두 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꾸준한 상승, 더 큰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사실 급등 몇 번을 주고 장대 양봉 이후에 어떤 수익 실현의 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수익 실현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의 어떤 코스피의 지난 2달 같은 그런 차트를 좀 연출해 주면은 더더욱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한번 그런 기대감 한번 가지고선요, 꾸준히 추세를 형성하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K 네트워크스 볼 텐데요. 주가가 계속 빠진다고, 염려스럽다고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고요. 계속 주가가 빠지는데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매수가는 11,600원입니다. 688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써주신 내용을 보니까 오늘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 고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예, 매수하신 지는 SK 네트워크스 주주분들은 대부분 다 오래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아무래도 박성희 연구원님 관심 종목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다가 차트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원 개발주, 뭐 LG상사나 현대상사나 뭐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SK 네트워크스 모두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가 흐름이 나쁠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네트워크스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채권단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점에서 살펴보시면 채권단 물량 500만 주 정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채권단 물량 자체를 다시 한번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 뭐 스피드메이트나 뭐 SK 네트워크스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중고차 산업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거라고 보이고,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던 지금 광산 관련된 사업도 SK 네트워크스가 인수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는 펀더멘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기간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을 받는 걸 각오하셔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에 중장기적으로 횡보를 했었던 10,000원 구간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하려고 하면 13,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지루한 횡보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펀더멘탈을 믿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좀 홀딩을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수한 가격 부근이시니까요. 한 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SK 네트워크스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국순당 볼까요? 국순당을 지금 1,900원에 10% 매수를 하셨다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605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국순당 해주세요. 1,900원에 일단은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예. 평단가에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요. 혹시나 약간의 조정을 더 줘서 차트상으로 볼 때도 한 10,000원, 1,500원이나 그 이하에서는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막걸리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열풍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작년 한 해는 뭐 말걸리의 한 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어떤 이런 업황의 개선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 들어서 막걸리가 꾸준히 팔리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올해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한번 주가에 반영될 만큼의 어떤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관망세로 보시면서 상승 반전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더 좋겠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단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구간 뭐 박스권에 아직도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만약에 11,000원 부근 이상 돌파를 하면서 강한 매수에 들어와 준다면 원하시는 충분한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겠다 보이니까요. 일단은 평단을 약간의 차이에서 낮추지는 마시고요. 또 비중도 크게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10% 비중이라면 약 한 20-30% 비중까지만 목표를 두시고요. 향후에 반등하는 추세까지만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순당이 그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군요. 다시 한번 추후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물어보시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나페스 볼까요? 아나페스를 문의하신 분, 18,3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무상증자를 한 후에 주가가 내리기만 하는 이유, 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추가 매수는 어떨지 여러 가지 점들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7626님의 종목인데요. 아나페스는 박성윤 연구원님께 드리죠. 예전에 제가 무상증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무상증자 전에 팔아야 된다 하셨었죠. 무상증자는 무상증자 전에 파시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수익을 확보할 때 좋습니다. 무상증자 이후에는 아무래도 주수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유통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일관성을 띠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뭐 KH바텍이나 이를 비롯한 다른 코스닥 종목들 대부분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후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횡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아나페스 자체가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타이밍 컨트롤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력 산업에서 크게 뭐 어떤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페스는 일단 무증을 실시한 이후에는 주가가 횡보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인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는 방어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자사주를 매입하실 때 회사의 펀더멘탈을 믿고 같이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은 뭐 수량을 좀 늘리실 수 있고 평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맞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단기적인 투자는 조금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을 접근한 것이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테크인 보겠습니다. 이분 역시 걱정이 참 많으시겠어요.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삼성테크인을 8882님께서 문의하셨고요. 97,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초보자라고 하시고요. 손절가를 놓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손절가를 살짝 놓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삼성테크인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약간의 어떤 단기적인 실적 부진세나 아니면 기대감에 못 미치는 어떤 반응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구간의 하락은 어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하락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8만 원 이상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요. 너무 희망을 잃지는 마시고요. 손저가를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다 매도를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8만 3천 원에서 8만 2천 원 구간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반등이 나올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지까지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매도나 비중 조절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셔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요청하신 분들 중에 2분께는 책 선물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웰크롬 보겠습니다. 3,945원에 40%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가지고 계시다고요. 8398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박성윤 의원님. 예. 지금 웰크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신종 플루가 유행을 하면서 크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8호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주가는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는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극세사, 섬유 비롯한 물질들을 좀 만들어서 가정용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웰크롬을 통해서 수익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웰크롬이 마스크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황사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부진한 횡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아니고 개인이 지금 어떤 모멘텀을 찾아서 매수세가 붙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황사 관련된 시기가 올 때까지는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시기가 왔을 때 뭐 성창 에어텍이나 웰크롬 같은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히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으시고, 그렇지 않고 매도를 하실 만한 기회, 급등을 통해서 기회가 창출된다고 하면 그때는 큰 수익을 원하지는 마시고 4,500원 가까이 가신다고 하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건설주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설주 중에 태영건설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을 2주 전에 매수하셨다고요. 5,180원, 비중은 30%시라고 7866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태영건설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예, 태영건설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등 노리고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접근에서 유효한 것이고요. 중장기적 접근에서는 아무래도 6,000원 부분에서 한 번 더 고생할 수 있는 위치가 보입니다. 이런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어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 되는데요. 현재 구간 5,140원이지만 현재 저점 찍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 5,000원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향후에 반등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6,000원 초반대에서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6,000원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건설주 삼성물산인데요.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2%대 반등을 줍니다. 6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을 문의하신 분은 아이디 KSY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을 77,000원에 25% 가지고 계신데 삼성물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무역 측면에서 물산과 상사 부분은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무역 부분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산은 지수가 경기가 많이 꺾이면서 하락을 했다가 건설 부분에서 지금은 현재 미분양 해소가 좀 되면서 주가가 좀 부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산의 향후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삼성물산은 지금 삼성그룹 관련된 재편이 좀 이루어지면서 물산의 지분가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다른 지분가치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8만 원까지 상승을 한 이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주 중에서 삼성물산은 지금 자문형 랩 상품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물산의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등주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던 삼성물산이 조정기에 들어오면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한
신속하게 매수를 하시기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게 지금 바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트상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매수를 꾸준히 해가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차트상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 지수가 반등하면서 지금 깜짝 반등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져 가서 어느 정도는 지지부진한 박스권 자체를 형성을 해줘야 계속적인 계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7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바닥권에 진입하는 것을 보시고 조금 더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춘 이후에 8만 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시기가 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바닥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오늘 반등하고 내일까지 반등을 해보면 괜찮겠습니까?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강하게 돌아서주는 뭐 NC소프트나 한국타이어 같은 주식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바닥을 형성한 이후로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는 주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삼성물산은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2주 정도 어느 정도 지지선 20주 이평선이나 뭐 5주 이평선 등 지금 차트에서 봤을 때 삼성물산은 60주 이평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신다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 맞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물산이 바닥을 좀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다질 수 있다면 매수 시점을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는 시점을 좀 길게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하게 매수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